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작은 변화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데런 하드이 지음, 유정식 옮김, 부키에서 나온 책입니다. 하루에 1%만 성장해도 1년 후에는 37배나 다른 내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복리 효과의 힘을 활용하여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더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실천에 필요한 새로운 계획과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복리 효과를 적용시키라고 하는데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언제나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왜냐고? 내가 최고라서 혹은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빨라서가 아니다. 그간 내가 들인 긍정적인 습관들 덕분이다. 그리고 그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꾸준함의 힘을 신봉한다. 나는 꾸준함이 성공의 핵심 열쇠라는 살아있는 증거다. 행운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당신은 자신이 조금 불운한 편이라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건 역시 또 하나의 핑계일 뿐이다. 부유함, 건강, 행복을 얻느냐 아니면 파산, 우울증, 병에 시달리느냐의 차이는 당신이 살면서 내리는 선택에서 비롯된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 모두 운이 좋다. 큰 사고에 휘말리지 않았다면, 몸이 건강하다면, 냉장고에 먹을 게 남았다면 꽤나 운이 좋은 셈이다. 운이 좋아질 기회는 모두에게 있다. 건강과 생존의 기본 조건들만 갖췄다면 행운은 그저 여러 선택의 결과로 자연히 뒤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운의 방정식을 바로 알면 좋은데요. 행운은 준비, 태도, 기회, 실천이 모여서 행운을 만듭니다. 준비는 개인적 성장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기술, 지식, 전문성, 인간관계, 자원을 개선하고 준비해야 큰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태도는 믿음, 마인드셋으로 행운이 비켜가는 사람들은 이 태도가 문제고 리처드 브랜슨 경처럼 행운은 늘 우리 곁에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태도의 덕을 본다. 간단히 말하자면 태도란 어떤 상황, 대화, 분위기에 대해 운이 좋다고 여기는지 아닌지를 뜻한다. 찾지 않는다면 볼 수 없고 믿지도 않는데 찾아 나설 수는 없다. 기회는 뜻밖의 찾아오는 좋은 일로 누구나 자신의 운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은 일부러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예상보다 빨리 찾아오거나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한다. 이 방정식에서 행운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얼핏 저절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천은 기회를 맞아 취하는 행동으로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역할이다. 신, 우주, 요정 혹은 당신 주변의 그 누가 행운을 당신에게 전해줬는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건 당신의 책임이다. 이것이 행운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요소다. 그러니 당신이 주인패가 형편없다고 너무나 큰 실패를 겪었다고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견뎌왔는지 아느냐고 더는 징징거리지 말라. 당신보다 더 많은 단점과 더 큰 장애를 가졌음에도 더 큰 성취와 부를 이뤄낸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된다. 행운의 여신은 모두에게 햇살을 내린다. 그러니 우산 속의 얼굴을 감추지 말고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라. 결국
모든 길은 당신에게 통한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면 자신의 행동을 추적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이다. 당신이 현재 있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면 목적지로 이끌어줄 선택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을 분명히 인식해야 좀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자신의 선택을 인식하기 위해 당신이 개선하고 싶은 삶의 영역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추적하길 권한다. 빚더미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당신이 지출하는 모든 돈을 푼돈까지 전부 추적해야 한다. 살을 빼고 싶다면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 운동 경기 참가를 위해 훈련하기로 결심했다면 자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과 행하는 모든 운동을 추적하라. 메모장을 항상 지니고 다녀라. 그리고 모두 적어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 가지도 빼지 말고. 핑계나 예외는 없다. 빅브라더가 늘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여겨라. 반복적으로 충분히 오랫동안 간단한 일을 계속 실천하는 게 비법이다. 그러니 삶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단순한 일들을 혹시 현재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라.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일을 성공한 사람들은 기꺼이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돈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곤 하는데요. 앞으로 30일 동안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본인이 쓰는 돈을 1센트짜리 하나라도 모두 기록하라. 새 옷 구입에 쓴 1,000달러든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데 쓴 50센트든 죄다 수첩에 적어라. 그렇게 하자 놀랍게도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무의식적으로 써왔는지 즉각 인지할 수 있었다. 모든 걸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구입하려는 행동을 억제할 수 있었고, 그러자 수첩을 꺼내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다. 30일 동안 지출을 기록하면서 나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이르렀고, 지출과 관련해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런 인식과 긍정적 실천이 결합되자 사전에 자금 관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고, 은퇴를 대비해 따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돈이 어디서 낭비되는지 그 영역을 발견할 수 있었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즐거움도 느끼게 됐다. 단순한 쾌락을 위해 쓰는 돈은 반드시 오래 숙고한 다음에야 지출했다. 이런 추적 훈련은 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 전략은 다른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이었다. 추적하기는 나를 망치고 병들게 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데 활용하는 주력 모델로 자리 잡았다. 몇 년에 걸쳐 나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얼마나 많이 운동하는지, 기술 개발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얼마나 자주 사업을 위한 연락을 하는지,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유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등을 추적했다. 그 결과는 지출 추적하기의 효과만큼이나 엄청났다. 추적하기는 간단한 전략이다. 이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개선하고자 하는 인생의 영역에서 당신이 매 순간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인식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 순간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면서 당신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지 못하면 관리나 개선 또한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책임지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원,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매 순간 당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바로 지금부터 추적하기를 실천해보라. 당신의 생활 방식과 삶이 바뀔 것이다. 즉각적 만족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과자를 마음껏 먹는다면 절대 허리 라인이 날씬해질 수 없다는 걸 안다. 밤마다 TV 시청에 몇 시간씩 쓴다는 건 독서와 음악 감상에 쓸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라는 것도 잘 안다. 멋진 운동화를 사는 것과 마라톤을 뛰는 일은 전혀 별개라는 것도 충분히 안다. 그런데도 왜 그토록 나쁜 습관에 비이성적으로 속박되어 있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생각 없이 반응하는 동물로 만드는 즉각적 만족에 대한 욕구 때문이다. 문제는 나쁜 습관이 주는 보상이나 즉각적 만족이 장기적인 결과를 염려하는 이성적 사고를 자주 그리고 쉽게 압도한다는 점이다. 나쁜 습관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부정적 효과가 일어나지도 않는다. 이제 당신에게 붙은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끝없는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음을 자각할 시간이다. 일상의 루틴을 약간만 조정해도 삶의 결과가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특성, 성격 혹은 인생 전체를 엄청나게 바꾸거나 완벽히 재정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주 작고 언뜻 하찮아 보이는 조정만 가해도 당신의 삶에 일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의 성공에 박차를 가하는 힘. 왜 성공한 사람은 더욱 성공하고 부자일수록 더 큰 부를 축적하고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해지고 운이 좋은 사람은 더 운이 좋아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는가? 그들에게 빅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기회에서도 더 크게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멘텀은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도 불리한 쪽으로도 모두 작용할 수 있다. 복리 효과는 늘 작동하기 때문에 부정적 습관을 방치해야 한다면 불운한 상황과 불행한 결과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 것이다. 어떻게 해야 빅 모멘텀이 당신을 찾아올까? 1. 당신의 목표와 핵심 가치에 따라 새로운 선택을 내려라. 2. 그 선택을 새롭고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 실천하라. 3. 새로운 습관이 정착될 때까지 건강한 실천을 반복하라. 4. 당신의 일상에 루틴과 리듬을 구축하라. 5. 상당한 시간 동안 꾸준함을 유지하라. 또한 루틴이 일하게 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실행을 위한 시스템이 없으면 실패하게 마련이다. 실행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매월, 매주, 매일의 일상적 루틴에 통합시킨다는 뜻이다. 루틴이란 양치질을 하거나 안전띠를 매는 등 의식적인 사고 과정 없이도 당신이 자동적으로 항상 어김없이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그 일에 대한 루틴을 발전시켰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루틴은 우리의 행동을 자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므로써 삶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습관을 정착시키려면 당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루틴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 유익하고 효과적인 루틴을 만들려면 먼저 당신이 실행하고 싶은 행동과 습관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행할 모닝 루틴을 확정했다면 별도의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단단히 지키겠다고 각오하길 바란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하는 거다. 핑계는 없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로 인해 방해를 받았다면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 성과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당신의 기반이 단단해질 때까지 말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인풋을 차단하라고 하는데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창조물이다. 그리고 기대감이 그 창조의 프로세스를 이끈다.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결국은 당신의 기대가 된다. 당신의 사고 프로세스, 즉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대화는 당신이 인생에서 창조하는 결과물의 원천이다. 그러니 당신이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이 내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내 생각을 좌우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자신에게 보고 듣도록 허락하는 것이 된다. 즉, 당신이 자신의 뇌에 공급하는 인풋인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빈 유리컵과 같다. 그 안에 무엇이든 채울 수 있다. 유리컵에 어둡고 우물하고 우려스러운 물이 담기면 당신이 만드는 모든 것 또한 더러워진 필터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이다. 그러나 물이 아무리 더럽더라도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다면 결국엔 순수하게 맑은 물로 가득한 유리컵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서 깨끗한 물이란 무엇인가? 긍정적이며 영감을 주고 힘이 되는 인풋과 생각이다. 숱한 어려움을 뚫고 장애물을 극복해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들, 성공, 번영, 건강, 사랑, 그리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전략들, 더 큰 풍요를 일구고 성장하고 확장하기 위한 아이디어들, 바로 이런 것들을 나는 매일 전하고 얻고자 노력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행동과 습관을 창조하여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 이 책, 아주 작은 변화의 힘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